혼신의 혼인을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자, 시행규칙 제98조 국외 이주자의 병역처분 변경입니다. 저번 주 계속 이어서 병역처분 변경하고 관련되어 있는 조항들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국외 이주자들에 대한 병역처분 변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1항 137조 1항 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충력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 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해외 이주 신고자의 전역 추천 요청서, 해외 이주 신고자의 전역 추천 요청서입니다. 제가 해외 이주 신고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역 추천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겠죠. 그 요청서를 이거 본인이 내는 거죠. 본인이 전자문서 요청서 포함하고요. 별지 서식의 서약서하고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 이걸 첨부해가지고 누구에게? 외교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은 아닙니다. 외교부 장관입니다. 다음 2항 외교부 장관은 1항에 따라 해외 이주 신고자의 전역 추천 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역 추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외 이주 신고자 전역 추천서, 이제 전역 추천서가 되죠. 요청서하고 추천서하고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역 추천서를 이제 외교부 장관이 작성을 해서 누구에게? 국방부 장관에게, 가로는 나중에 읽겠습니다. 에게 송부해야 됩니다. 근데 전환복무된 사람의 경우에는 의무소방관은 소방청장, 의무경찰대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환복무자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한테 바로 주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주는 거죠? 외교부 장관이 받았어. 외교부 장관이 전역 추천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면은 전환복무자는 경소회한테 주는 겁니다. 됐죠? 네. 그렇게 하면은 3항 경소회장은 2항에 따른 해외 이주 신고자 전역 추천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국방부 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국방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맞죠? 네. 국방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4항 국방부 장관은 2항에 따라 해외 이주 신고자 전역 추천서를 받거나 여기 3항에 따라서 전환복무자의 해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5항 각 군 참모총장은 사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하는 사람을 보충역에 편입시키거나 상근예비역 소집 해제를 한 후 그 명부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이 경우 명부는 전역 명령서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국방부 장관이라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니까 국방부 장관이 그 일을 다 처리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방부 장관이 다 받아갖고 종합 모아서, 맞죠? 외교부 장관한테 받은 거, 그 다음에 경소회장한테 받아가지고 전환복무 해제시키고 그 다음에 받은 거, 이걸 다 취합을 해서 누구에게 줍니까? 해당 군 참모총장한테 주는 겁니다. 결국엔 총장이 다 하는 거죠. 자, 각 군 참모총장은 사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은 지체 없이 해당하는 사람을 보충역에 편입, 이거 읽었지 않나? 편입하거나 상근예비역 소집 해제를 한 후에 그 명부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아까 읽었네요. 이 경우 명부는 전역 명령서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 전환복무 해제 요청을 그러니까 병역 처분에 대한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상근예비역 소집 해제한 후에 뭐 이렇게 하면 이 병역 처분 변경을 했다고 총장이 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저 앞에 벌써 이제 강의를 저번에 했던 전환복무자하고 관련되어 있는 전환복무자 그 조항,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에는 국방부 장관이 하는 걸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하고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전환복무에 대한 그 장, 그냥 국방부 장관이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자, 그럼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시험 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그걸 구분하느냐? 조항이 이렇게 국외 이주자 병역처분 변경 이러한 문장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는 총장이 표현이 될 것이다. 근데 전환복무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이런 조항, 이런 이름에 대한 조항이 나온다. 거기는
국방부 장관이 나와도 그대로 끄면 안 되고, 이 총장 아니야? 이라고 끄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됐죠? 네. 근데 출제가 그거 가지고 장난친 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시험 보실 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겁니다. 됐죠? 5항, 각군 참모총장은 사항에, 이거 봤잖아. 왜 5항을 지금 세 번째 읽고 있어요? 맞죠? 6항, 각군 참모총장은, 계속 총장이 나오는 이제, 5항에 따라 보충력 편입 또는 상근 예비역 소집 해제를 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람의 명부 또는 전역 명령서와 병적 기록표 및 별지 서식의 서약서 한 부를 지방 명무청장에게 송부해야 됩니다. 7항, 지방 명무청장은 6항에 따른 명부와 서약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병역 처분자의 명부를 기재하고 명부에다가 기재하고 전 가족의 출국 여부를 대조 및 확인해야 됩니다. 8항, 1항에 따라 요청서를 제출받은 외교부 장관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됩니다. 다만 요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순서대로 이게 쭉 작성이 기술이 되다가 8항에서 그럼 지방명무청장에서 이렇게 또 다시 외교부 장관한테 가는 건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8항은 여기서 끝난 겁니다. 7항에서 끝나고 8항은 이 순서대로 이 절차를 어떻게 보면 별개 여기에 어떻게 보면 여기에 연결을 짓는 게 맞죠. 여기 2항에 전역 추천서를 그러니까 전역 추천서를 쓰기 전에 전역 추천을 해달라는 요청서를 받잖아요. 외교부 장관이. 그때 이러한 사항들을 확인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절차대로 쭉 하는 지병자까지 나오다가 갑자기 외교부 장관 넘어가니까 이 순간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8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역 추천 요청서를 받은 외교부 장관이 이러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그 의미로 그냥 맨 마지막에 해놓은 겁니다. 됐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 시행규칙 제99조 국외 이주자의 병역처분 변경의 취소입니다. 앞서 앞 페이지의 내용하고 반대죠. 반대 개념이죠. 취소하는 거니까. 1항 외교부 장관은 98조 제2항에 따라 해외 이주 신고자 전역 추천서를 송부한 사람으로서 근데 해외 이주를 포기하거나 해외 이주가 취소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날짜 없죠. 국방부 장관 마찬가지 가로 전환복무된 사람의 경우에는 의무소방원은 소방청장, 의무경찰대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합니다. 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2항 경소회장은 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마찬가지 날짜 없습니다. 그 사실을 국방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전환복무자는 항상 경소회장이 거쳐져 가는 거죠. 3항 국방부 장관은 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그 명단을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자, 4항 지방명무청장은 98조 5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 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며칠? 30일이네. 이거 특이한 날짜예요. 이건 숙지를 좀 해야 돼요. 30일. 그 사유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1항 1호 보충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 해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출국하지 아니한 사람. 이거 뒤에 보면 그 국외 이주 국외 위주자의 취소 거기에도 1년 6개월 요거 똑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1년 6개월 기억해 주시고 다만 비자 발급 지연 등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호 0147조의 2 1항 1호 각호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게 그거거든요. 국외 이주에 대한 어떤 취소 그 조항이거든요. 자, 여하튼 만약에 요 파트에서 시험 나온다 그럼 영어하고 장난치겠죠. 30일 이거 가지고 특이한 날짜니까 기억을 좀 해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보고 어느 정도 이제 개념만 잡고 있으면 돼요.
자, 5항. 병무청장은 사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방부 장관은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가로 내용은 요거는 생략되면은 틀린 겁니다. 이 절차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병무청장이 이 사항에 대한 여기 적혀 있는 그 보고를 받으면은 이거를 바로 해당 참모총장한테 보내는 게 아니고 국방부 장관을 거쳐가지고 총장한테 가는 겁니다. 6항. 각 군 총장은 3항 또는 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보충력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 해제 처분을 취소해야 됩니다. 다시 군대 보내. 7항. 각 군 참모총장은 6항에 따라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며칠이네? 60일이네. 앞에는 30일. 이렇게. 바꿔서 나오겠죠? 60일 이내에 재복무할 부대를 지정한 재복무 통지서. 재복무 통지는 60일에. 자, 또 날짜 나오죠? 입영일 며칠 전까지? 15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30일 전이 아닙니다. 우리 병역 의무부가 통지서 보면 30일 전에 보내잖아요. 그리고 7일 전이 있고 전날도 있고 나오는데 특이하죠. 15일. 재복무 통지서. 해외 이주 취소되면서 재복무해라고 통지서 보내는 거는 며칠? 15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30일 이내, 60일 이내, 15일 이내 이 정도는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본인에게 송달하도록 지방명무청장에게 의뢰하고 지방명무청장 그 결과 가로 보충력 또는 상관예비역 소집 해제 취소 명령서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와 입영 여부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날짜 좀 주의하시고 여기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 이거 거쳐서 가는 거, 이 정도만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자, 이것도 잘 봐야 됩니다. 시행규칙 제98조에 의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자의 병역처분 변경 1항 법 65조 3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서에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자녀, 출생, 증명서를 첨부해서 누구에게? 총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총장에게. 요것도 마찬가지. 여기 써있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다만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 전환 복무된 사람은 경소회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2항 경소회장은 1항의 단서에 따라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서 등을 제출받았으면 이를 지체 없이 누구에게? 총장에게 전달하고 상근예비역 복무를 신청한 사람의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항 각군 총장은 1항 또는 2항에 따른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을 받은 경우 증명서류를 대조 및 확인한 후에 법 제21조 3항에 따라 병무청장이 정한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의 선발 기준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시킵니다. 4항 각군 총장은 3항에 따라 예비역으로 편입되는 사람에 대해서 거주지로부터 출퇴근 가능 지역을 고려해서 소집부대 상근예비역을 보냈으니까 소집부대라고 표현되는 거죠. 소집부대를 지정해야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저기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에 보면 국방부 장관으로 아마 표현이 됐어요. 여기는. 근데 여기에는 뭐라고 돼 있죠? 총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항, 제목. 이 제목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병역처분 변경 이런 용어가 들어가 있는 조항이구나 이러면은 총장한테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이렇게 나오면은 국방부 장관. 결국에는 실무는 누가 하겠습니까? 총장이 하는 거죠. 근데 앞에 있는 내용은 그 어떤 대표성을 띠는 사람한테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국방부 장관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걸 이제 좀 헷갈리지 않도록 신경을 쓰시면 되는데, 근데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혹시 나오면은 그런 거를 장난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 시행령 제139조 예비역 장교 등의 퇴역입니다. 자, 1항 법 제65조 1항 1호 65조 1항 1호가 뭐였죠? 여기 써있네. 정공인 씨. 전상, 공상, 질병, 심신장애, 그거. 아픈 거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적으로 뭐가 당해서 아픈 거에 해당하는 예비역. 자, 이거 잘 보세요. 예비역하고 보충역입니다. 현역 없어요, 여기는.
형이 안 들어있죠? 형이 압니다. 예비역 및 보충역의 장준 부사관에 대한 퇴역 처분은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게 적용되는 장애인의 전역 기준을 준용해서 누가 합니까? 지명장이 합니다. 왜? 현역이 아니잖아요. 현역이면 누가 하죠? 아니죠. 국방부 장교가 들어가서 국방부 장관 또는 총장도 들어가겠죠. 맞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국장이나 총장이 하겠죠. 근데 여기에는 누가 하죠? 예비역이고 보충역이니까 누가 하는 거죠? 지명장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지어야 돼요. 이게 가로로 나왔어요. 지명장입니다. 예비역하고 보충역이니까. 다만 예비역의 의법 군 수의장교 퇴역 처분은 122조 1항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체 등급의 판정 기준을 준용합니다. 자, 2항 예비역 및 보충역의 장준 부사관으로서 1항에 따라 퇴역 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역 원서, 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합니다. 누구에게? 마찬가지. 지방명무청장에게 지출해야 됩니다. 요 요정들이니까. 자, 3항 마찬가지. 지방면무청장은 2항에 따른 퇴역 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면역 판정검사장이나 그 다음에 요거 지방면무청장이 지정하는 군병원, 지병장, 이 가로로 다 나왔어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다만 134조 1항에 따른 전신기형, 전신기형 나왔네? 뭐라 그랬죠? 명백하니까 신체검사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따라 나오는 겁니다.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시행규칙들은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게 다 뭐냐면은 법 제65조 병역처분 변경 그 법조항에 대한 거기에서 연관되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시행령 135조 현역병 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 변경입니다. 이 부분이 엄청 좀 길잖아요. 길다 보니까 막 순간 막 헷갈려져 버려요. 자, 21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제목이? 현역병 등에 대한 병역처분 변경. 이번에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에 대한 병역처분 변경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65조에 대한 그 법 문장 하나하나에 대한 구체적으로 푸는 시행령들이 계속 지금 딸려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이게 혼선 막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계속 문제 풀고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싹 정리가 될 겁니다. 아이, 웃지 마시고. 저 말이 맞아? 진짜 이거 해보세요. 진짜 해보라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자, 현역병 입영 대상자에 대한 병역처분 변경. 복무 중인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자, 1항 현역병 입영 대상자. 복무 중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거를 논한 겁니다. 그러니까 병판 검사를 받고 병역처분은 받았는데 아직 복무는 안 들어가, 입영은 안 돼 있는 상태, 고에 있는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병역처분 변경에 대해서 노안한 거죠. 현역병 입영 대상자, 승선근무 예비역, 의법 군 수의사관 후보생 및 기본병과 장교 편입 대상자, 보충역. 네. 근데 병역 또는 소집으로 군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군 복무하고 복무 중에 있는 사람은 다 제외되는 겁니다. 이 파트에서. 이해가시죠? 네. 그 다음에 대체역. 마찬가지로 보세요. 가로. 전시근로 소집으로 복무 중인 사람 제외입니다. 예비역. 네. 근데 가로. 상근 예비역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 그 다음에 병역 또는 소집으로 군에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 왜? 지금 동그라미 친 이 제외된 사람들은 다 어디서 논했죠? 현역병 임대에서 앞에서 다 논했다는 거죠. 또는 전시근로역. 마찬가지. 가로 전시근로 소집으로 복무 중인 사람 제외. 네. 으로써 법 제65조 1항 1호 전공질시 같은 조 4항 65조의 2, 1항 이거 전부 다 아픈 것들. 그래서 따라 나오죠. 공상,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처분을 변경받으려는 사람은 병역처분 변경 원서를 누구에게? 지병장입니다. 이게 가로 나올 수 있겠죠, 이거.
이거 지병장 이게 외울 게 아니고, 지병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다 여기 써 있는 사람들, 군에서 복무 중인 사람 제외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하죠? 지병장이 하는 거죠. 그렇게 연결 지으면은, 헷갈리지가 않죠. 맞죠? 네. 그 다음, 2항. 현역병 입영 통지 또는 사복요원,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 통지를 받은 사람이죠. 은 1항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 원서를 입영일 또는 소집일 며칠 전? 전날입니다. 전날까지 제출해야 되며 의법 군수의사관 후보생은 수령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학교장을 거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예술채용요원, 보법수 전담의사는 아니죠. 왜? 결국 지방은 엄청나게 가거든. 자기가 하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 빠져 있는 거예요. 네. 로 복무 중인 보전법수로 다시 사보, 대체, 예체, 보법수로 복무 중인 사람은 소속 기관장을 거쳐가지고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명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전산도 빠져 있습니다. 전산도 빠져 있어요. 자, 그 다음. 전산은 왜 빠져 있을까요? 전산도 바로 다이렉트로 지방명무청장한테 제출하는 겁니다. 왜? 거기 소속 기관장이 있어요. 병역 지정업체장은 그냥 회사 사장이잖아. 네, 그냥 고용주잖아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그렇게 명시는 안 돼 있어도 지병장한테 제출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맞죠? 네, 전담의사는 내 새끼니까 여기 빠진 거고 전사는 그 민간인이잖아. 공무원이 아니잖아.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은 그래서 빠져 있는 거고. 그거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시험 나올 것도 아닙니다. 왜 빠져 있지? 막 이렇게 또 고민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2항 단서에 따라 병역처분 변경원서를 제출받은 지병장은 소속 기관장에게 병역처분 변경원서의 접수 사실과 처리 결과에 대해서 통보해야 됩니다. 4항 1항에도 불구하고 지병장은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134조 1항 5호에 따른 인체면역 결핍 바이러스 감염 에이즈 그 감염된 사람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변경원서, 병역처분 변경원서를 받지 않고 바로 그냥 직권으로 병역 면제처분, 면제처분입니다. 면제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뭐 전시근로역 편입 이런 거 없죠? 네, 없습니다. 바로 면제처분합니다. 5항 지방명무청장은 1항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중앙신체검사기관 병판감사장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다만 아픈 걸로 인한 거니까 신체검사 거쳐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4조 1항에 따른 뭐죠? 전신기형 들어갔네? 질병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가로는 나중에 읽을게요. 과 국유해지법에 따른 전상 또는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법에 따른 상위 등급 신체 등급 아닙니다. 상위 등급입니다. 다른 겁니다. 1급부터 7급까지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뭐하죠? 신체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가로 볼게요. 자, 전신기형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가로 병판검사, 재병판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은 후 병판검사, 재병판검사 또는 신체검사에서 확인된 질병과 같은 질병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모호한 이런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또는 정신적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아주 장애인 같지도 않은 그런 장애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사람들은 제외한다. 네. 됐죠? 네. 그 다음에 국유해지법, 유공자들이잖아. 이런 사람들은 상위 등급을 갖고 있잖아. 근데 무슨 신체 검사를 거치겠어요? 안 하고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1호 신체 등급이 5급인 사람, 5급이니까
전시근로역 편입 및 소집 해제. 소집 해제는 누가 걸려 있는 거죠? 대체역. 대체역은 역종 변경 전혀 없다고 그랬잖아요. 소집 해제 등은 대체역 애들 때문에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하여튼 5급은 이렇게 간다. 그 다음 6급은 어떻게 되죠? 면제입니다. 네. 2호 현역병 입영 대상자 승성근무에 비어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신체 등급이 7급인 사람은 17조 2항 및 사망을 준용합니다. 17조. 그 재신체 검사 받는 거. 그거 준용한다는 겁니다. 3호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신체 등급이 1급이 아닙니다. 1급은 무조건 그냥 현역이에요. 2급부터 4급 숫자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 사람은 그의 병역 처분 기준에 따라서 병역 처분을 변경합니다. 여기 1급 들어가면 안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6항. 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이 질병의 정도, 신청 횟수 및 기간 등을 고려해서 병역처분 변경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1호 종전에도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하여 5항 각호 외 보훈본문에 따른 신청검사를 받았던 사람. 2호 129조 2항에 따른 2년의 연기기간을 모두 사용한 사람. 의무이행일의 연기기간은요, 그 2년 초과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모두 사용한 사람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병무청장이 정하는 뭐 어떤 기준에 따라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7항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그 복무 또는 의무 복무를 마친 사람과 마친 사람. 그 다음에 예비역. 예비역도 어떻게 보면 마쳤다고 보는 거죠. 물론 상관은 아니지만. 현역 기준으로 봤을 때 맞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 환자 산정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상병명으로 인하여 몸을 일으켜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으로부터 1항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원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등으로 신체 등급을 판정하고 이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경우 신체 등급 판정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이렇게 나오면 중증 환자 이렇게 나오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요. 8항 지방병무청장은 사복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이 가족과 같이 국외 이주 가로 해외 이주법에 따른 해외 이주와 국외에서 영주가 가능하다고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같습니다. 국외 이주하는 경우에는 법 제65조 2항 및 65조의 2 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해제합니다. 복무 중이니까 당연히 해제. 9항 8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소집의 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147조의 1항 1호 강목 국외 여행에 대한 그 취소 관련되어 있는 조항 그 강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소집의 해제 처분 및 국외 여행 허가를 취소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재복무하게 합니다. 10항 법 제65조 9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된 해부터 대기기간이 몇 년 이상? 2년 이상 경과된 사람 중에서 학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학력별 처분 기준, 대기기간 산정 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자, 65조 9항 이거 아마 기억 안 날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면 아마 얼핏이 기억날 겁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 그러니까 사소보 중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보충역 중에서 배정인원보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보충역 사소보가 많은 거야. 그러기에는 그 일부를 대통령을 정한 기준에 따라서 일부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가 그 얼핏 기억나시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거 전시근로역으로 뺄 때 편입할 때 보충역으로 편입된 해부터 대기가 일단 2년 이상이 경과된 사람 중에서 이런 거를 고려해서 한다. 이렇게 연결지면 돼요. 됐죠? 네. 11항 지방병무청장이 5항에 따라 군종사관 후보생 군종 나왔다. 장관이 따라 나오죠. 여지없이
군종사관 후보생 병역 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병무청장을 거쳐서 국방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자, 12항 법제 65조 10항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몇 세? 24세까지를 말합니다. 네, 24세입니다. 24세. 이거 이 65조 10항이 학력이 변동되는 경우에 뭐 거기에 맞춰서 병역처분 변경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몇 세까지? 24세까지만 해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24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숫자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행령 제138조 선언의 연기처분 기준일입니다. 1항 법제 65조 7항에 따라 대통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병판검사 또는 재병판검사 결과 사회복무원 소집 대상이 보충형 사수보죠. 사수보로 처분된 이후에 최초 승선 추구기를 말합니다. 자, 65조 7항이 사소본데 3년 그 해외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승선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배를 탔다.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서는 그 배를 탔다. 그러면은 기초 군사훈련만 받으면은 뭐라고 그랬죠? 사회복무원 복무를 만료하는 것으로 봐줬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 네. 그래서 3년을 따지려 그러면은 3년을 출발하는 3년을 기산하는 그 날짜를 정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승선 출국이. 최초의 승선 출국일부터 따지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소보로 처분된 이후에 최초로 승선한 날부터 3년. 2항 법제 65조 7항에 따른 선언의 연기 사유는, 자,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연기 사유는 그 사회복무원 소집 연기 기간 중에 계속돼야 됩니다. 이 경우 하선 후에 6개월 이내에 재승선한 경우에는 계속 승선한 것으로 보아 연기 사유가 계속된 것으로 보는데, 연기 사유가 계속된 것으로 보는 하선 기간은 1년 기간 내에 통틀어 마찬가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3개월을 초과하는 하선 기간은 연기 사유가 아니고 뭘로 되어 있죠? 연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3항 2항 후단에 위반하여 하선 기간이 1년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병장은 선언의 연기 처분을 취소하고 뭘로? 사회복무원으로 소집해야 됩니다. 해역병원은 안 갑니다. 왜? 누구였죠? 신분이 뭐였죠? 사소보잖아. 그러니까 요거 선언으로서 이게 취소되면은 사소보니까 사회복무원으로 가는 거죠. 됐죠? 자,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이해 가요? 이 말? 2항. 헷갈리죠? 사소보가 국외 왕래하는 선원이면은 그 배를 3년 이상 타면은 어떻게 해준다? 복무한 것으로 퉁쳐준다. 맞죠? 네. 자, 근데 자 3년 동안 계속 배 탈 수가 없잖아. 분명히 하선해서 배에서 내렸다가 다시 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맞죠? 자, 6개월을 기준으로 6개월이 넘어가면은
연기 사유를 안 봐주는 겁니다. 하선을 해서 배에서 내려갖고 육지에 6개월 기준으로 해갖고 6개월 이내에 있으면 연기 사유는 계속 되는 걸로 봐주는 거예요. 연기 기간이 아니고 연기 사유는 계속 되는 거예요. 이거 한 개 써놓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6개월을 초과한다. 그러면은 얘는 연기 사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이게 6개월인데 이게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통틀어 6개월이죠. 연기 기간으로 산입해준다. 이거는 몇 개월? 3개월. 자, 3년을 체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연기 기간에 연계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1년 기간 내에 통틀어 3개월 이내에 하선을 하잖아요? 그거는 배 탄 걸로 계속 배가를 타고 있다는 걸로 간주해서 여기 있는 3년에 계속 플러스 시켜준다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만약에 A씨가 여기에 해당되는 A씨인데 얘가 5개월 배를 타다가 5개월 동안 무산항에 내려갔고 5개월 동안 육지에 있었어. 그럼 얘는 연기 사유는 해당되겠죠? 근데 연기 기간은 3개월만 해준다는 거죠. 쉽게 맞죠? 네. 그 얘기입니다. 네.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코드가 있어요. 6161 이거는 61 앞에 1년 기간인데 하나 더 있으면 잠깐만요. 6161 316. 예. 이 코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코드보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 개념만 딱 잡고 있으면 이상 없어요. 됐죠? 예, 시험에 난 적은 없습니다. 하여튼 6161 316. 됐죠? 그러니까 연기 사유하고 이거 헷갈리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연기 사유하고 연기 기간하고 헷갈리는 거야 자꾸. 됐죠? 자, 시행령 제135조의 2 현역 등 입영 희망자의 처리입니다. 애국자들이죠. 희망하는 거야. 나는 군복무를 하고 싶어. 복무를 하고 싶다. 이랑 법제 65조 8항에 따라 현역 또는 사회복무 요원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처분 변경원서를 지방명무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현역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복무기간장을 거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잖아요. 맞죠? 이항 지병장은 1항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 처분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1호 전시근로역 또는 법 64조 1항 2호 탈북민 병역준비역 파트 있을 때 탈북민은 무조건 뭘로 되죠? 병역 면제 대상이 되잖아요. 근데 난 복무하고 싶어. 이렇게 된 거야. 전시근로역도 일단 복무는 안 하잖아요. 역종은 전시근로역이라도 얘들이 여기에 해당돼서 병역이 면제됐잖아요. 면제된 사람으로서 근데 현역 복무를 원해. 그럴 경우에는 신체 검사 결과 1급부터 4급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그래 기특하네 들어와 그래, 병역처분을 변경해 줍니다. 2호 이게 74회 때 나왔거든요. 물론 맞는 문장으로 그럼 틀린 문장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전시근로역 또는 마찬가지 탈북민에 해당해요. 병역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이거는 현역병이 아니고 뭐죠?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신체검사 결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체 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충력으로 병역처분을 변경시켜줍니다. 3호 전시근로역 또는 마찬가지 탈북민에 해당하여 병역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신체검사 결과 신체 등급이 7급이 나왔네? 해당하는 경우에는 7급이 뭐죠? 병역처분 재신체 검사잖아요. 그러면은 병역처분을 변경 안 해주는 겁니다. 희망한 거는 내가 기특한데 너 보시다시피 신체 등급 7급이다. 안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맞죠? 자, 4항
4호. 자, 요거. 요거 아마 가로로 치든가 아니면 다른 걸로 나올 수도 있겠죠. 이게 74회 때 맞는 문장으로 나왔거든요. 만약에 장난치면 요걸로 장난칠 거예요, 아마. 전시 근로역으로서 학력이 변동된 사람에 대해서는 변동된 학력에 따라 병역 처분을 변경하는데, 현역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변동된 사람이 사회복무원으로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해줄게. 보충력으로 병역 처분을 변경합니다. 5호. 법 제65조 8항 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현역 복무를 원하는 사람의 경우 1호가 이게 뭐였냐면 보충력인데 사회복무요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현역 복무를 원해. 사람의 경우에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병역 처분을 변경해 줍니다. 다만 5항의 계산 방식에 따라 산출된 현역 복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병역 처분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현역병 가고 싶어 해서 해준다 이거예요. 근데 그 계산 공식대로 해보니까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미만이네. 야씨, 약간 있어라. 이래 되는 겁니다. 맞죠? 네. 6호, 1호부터 5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의 경우에는 135조 5항을 준용해서 처리합니다. 자, 그 다음 3항 1항 전단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원서를 제출받은 지방면무청장은 복무기관장에게 병역처분 변경원서의 접수 사실과 처리 결과 등을 통보해야 됩니다. 4항 2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이 입영판정검사에서 신체 등급이 7급으로 판정됐어. 그 다음에 18조의 8 3항에 따라 입영신체검사 기억나시죠? 입영신체검사 기가자 처리. 그 3개월 갖고 치유기간이 3개월이면 뭐 다시 입영시키고 얼핏 기억나시죠? 네, 그걸로 해가지고 기가한 경우에는 병역처분 변경 전의 신분으로 복귀되는 겁니다. 다만 본인이 땡깡 부리는 거야. 나 죽어도 못 간다. 병역처분 변경 전 신분으로 복귀하는 것을 원하지 않은 경우, 나는 그래도 희망 난다. 뭐 현역병으로 희망한다. 뭐 하여튼 나는 그래도 복무하고 싶다. 그걸 생각하십시오. 그럴 경우에는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렇지 않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5항 법 제65조 8항 1호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은 다음 계산 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는데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보충력 다른 신분으로 이제 복무하다가 현역병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보충력으로 각 신분에 복무하고 있던 그 기간은 감안해줘야 되잖아요. 맞죠? 그리고 계산 공식에 따라서 한다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시행령 제135조의 3 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겠죠? 맞죠? 1항 법 제65조 11항 본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과 같습니다. 복습 65조 11항 본문 사회복무요원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아. 그럼 어디로 갔겠죠? 갈 수 있는 자리가 딱 역종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전시근로요. 전시근로를 폐지시켜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연계해갖고 자꾸 반복 숙달을 하시다 보면은 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1호 같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몇 개월? 6개월 이상. 요거 기억나시죠? 저번에 나만 기억하네. 아까 전에도 시험 문제 나왔었잖아요. 이제 복무에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2년, 1년, 6개월 이렇게 간다는 거. 그리고 병역 준비역이 있을 때는 2년 동안 이런 질병을 앓고 있는 기간이 2년. 사소 보면은 1년.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인 경우에는 6개월. 뭐 이렇게 한번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잖아요. 그 6개월, 그걸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6개월. 같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를 6개월 이상. 이건 복무 중인 거잖아요. 맞죠? 복무 중인 거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유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사람. 정상. 2호. 관련 법률에 정신질환자로서 근무 시간 중에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사람.
3호, 지능 정도가 현저히 낮거나 발달 장애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단순한 직무 수행도 곤란한 사람. 칼 좀 갖고 와, 가위 갖다 주고. 총 갖고 오라니까, 칼 갖고 오고. 단순. 이것도 안 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호, 마약, 대마, 향전신성 의약품, 알코올에 중독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치유되지 아니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골치 아프잖아요. 맞죠?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사람. 정상. 5. 그 밖에 중대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자, 이것도 다 외우러 가지 마십시오. 딱 보면 그냥, 야, 피곤한 스타일들. 맞죠? 이거 코드가 있어요. 정상, 위에, 단순, 정상. 하여튼 뭐가 비정상적인 거, 단순하고, 하여튼, 위에를 가고, 하여튼 좀, 예, 그런 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복무 중에 사회복무요원이 있다. 그러면은, 예, 발굴이라는 말이 좀, 식별되면은, 전시근로로 심사를 거쳐갖고, 전시근로에 편입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2항, 복무기관장은, 주어가 복무기관장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이러한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해제 신청서를 지병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이건 본인이 나올 수가 없어요.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복무기관장이 하겠죠. 주어가 복무기관장. 3항, 지병장은 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해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복무기관장이 보낸 그 신청서 그대로 믿으면 안 되지. 복무기관장의 개인적인 사적인 어떤 감정에 의해서 할 수도 있잖아. 본인은 아주 성실하게 복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항, 사망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5항, 지방명무청장은 사망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이러한 각호, 아까 정상 위에 단순 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심사를 거쳐서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는 겁니다. 6항, 지방명무청장은 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1조의 2 제2항에 따른 복무관리 및 감독이나 법 제43조 2항에 따른 실태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각호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한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서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자,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은 복무기관장이 얘 이런 데에 걸려서 정상 위에 단순 정상에 걸려서 얘는 도저히 같이 복무가 안 돼요 라고 해서 소집 해제 신청서를 지병장한테 준 내용이잖아요. 그거 외에 지방명무청장이 복무관리 감독하러 나갔어. 또는 실태조사하러 갔는데 그런 애를 자기가 직접 식별한 거야. 얘도 포함해서 심사를 거쳐갖고 전시근로에 편입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단순한 내용이에요. 7항, 지병장은 5항 및 6항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 병역증, 전역증이 될 수가 없죠. 병역증을 복무기관장을 통해서 본인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네. 시행규칙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정상 위에 단순 정상 요 1호부터 5호까지 이 내용이 절대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제가 그건 장담을 합니다. 저번 주 강의 때 현역 부적합 현역병이 복무하는데 좀 부적합해갖고 병역처분 변경할 때 요거를 준용한다. 그 내용이 있었거든요. 요걸 그대로 준용한다는 겁니다. 예. 기억 안 나실 겁니다. 예.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음에 이제 공부하실 때 그때 그랬어. 그렇게 될 겁니다. 됐죠? 예. 그 부분이 도대체 어느 부분이에요? 그거를 궁금해 하시면은 제가 요 시간 끝나고 쉬는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됐죠? 예. 예? 찾았나? 법 제66조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및 취소입니다. 자, 1항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현역 들어가 있죠, 여기는. 현역 및 예비역.
장준부사관이 군인사법에 따른 임명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제적되거나 그 신분이 상실된 경우에는 어디로 가죠? 보충역의 장준부사관으로 편입됩니다. 자, 2호 의무, 법무, 군종, 수의 분야, 의법, 군수 분야의 현역장교가 아니고 뭐죠? 예비역 장교는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신분이 상실되며 마찬가지 보충역에 편입합니다. 자, 여기에 보충역에 장교라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앞에 예비역 장교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장교자를 뺀 겁니다. 보충역 장교로 가는 거죠. 됐죠? 예. 보충역 돼 있다고 끊지 말라는 겁니다. 시험 칠 때. 이거, 장교자가 없네? 그거 갖고 장난 안 쳐요. 사망 1항과 2항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중 보충역 편입 사유가 소멸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람이 원할 경우에 보충역 편입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취소 처분의 효력을 소급하지 아니합니다. 자, 1호 사상이 건정할 것, 2호 품행이 단정할 것, 3호 체력이 강건할 것, 사품체. 사항에 따른 퇴역 또는 면역 대상자의 경우에는 뭐 체력하고 관계없으니까 제외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현역 예비역 아까 장준부 임명 결격 사유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그거 생각하십시오. 형 선고 받은 거. 그거 생각하십시오. 지금 많이 하잖아. 비상계엄. 형 선고 받아갖고, 이렇게 했어. 그걸 여기에 빗대어서 보시면 돼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억울한 누명을 쓴 거야. 나중에 보니까. 맞잖아요. 보충역으로의 편입 사유가 소멸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백, 사면 복권이 된 거지. 이해가시죠?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경우에는, 원할 경우에, 그 보충역으로 편입된 그 처분된 거를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또 보고 한다는 거겠죠. 자, 근데 현역 장교가,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임명 결격 사유에서, 현역 장교인데, 임명 결격 사유에서 보충역 장교로 편입이 됐잖아요? 결백해.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시 현역으로 보내줄 것 같죠? 안 보내줘요. 어디로 보낸다? 예비역으로 보내버려요. 그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항, 사망에 따라 보충역 편입 처분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그 취소된 날에 보충역의 편입 당시 계급이 군 인사법의 연령 정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계급에 뭘로? 예비역에. 이 현역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사면 복권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예비역으로 보내는 거죠. 편입하되 심신장애로 인하여 예비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과 연령 정년 초과한 사람은 퇴역을 시킵니다. 5항, 사망에 따른 보충역 편입 처분의 취소와 사항에 따른 예비역 편입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됐죠? 네. 예. 다음 장.